어,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남은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필기 붙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게 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번에 진짜 제가 100% 합격시켜 볼게요. 저한테 갖고 있는 건 열정과 깡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정은 면접으로 기속되고 목표는 결국 최종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데자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데자뷰라고 써놓은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은 각 지방청에 가보시지 않았고요. 적성검사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조사 쓰지 않았고 체력검사 하시지 않았지만 면접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히 설명 듣고요. 준비하셔가지고 해본 것 같은데 라고 뭔가 갔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네 맞네 알고 있었어 당황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맞아요, 중앙경찰학교입니다. 중앙경찰학교 정문 바로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누구냐면 20년 2차 합격생들.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업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수업 때 사용하세요라고 보내준 거고요. 중학교 사진입니다. 이것도 중앙경찰학교 사진이고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 학생이 그 중학교 안에서 그 무슨 사진전에서 입상해서 찍은 사진이래요. 상 받았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사진인 거고 여기에 갈 겁니다. 몇 달 안에 곧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저한테 또 보내주겠죠. 이 사진 찍은 사람들이요. 불과 몇 달 전에 여기 앉아 있었고요. 저 옆에 601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건 무도훈련할 때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마스크 다들 써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들어가서 무도훈련도 받으시고 요건 학과 출장이라고요. 그 수업 들으러 갈 때 여러분들 생활실에서 수업 들으러 갈 때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요것도 학과 출장 사진이고요. 가면 이렇게 운전교육도 받아요. 순찰차 운전교육도 받고요. 여러분들 아직 운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도로 연수도 하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알면 안 돼요. 순찰차 그 앞뒤 칸막이 범인들 피해자들 뒤에 채워놓으면 막 경찰관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순찰차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이 사진을 안다는 건 피해자로서 뒤에 타봤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재미도 없고. 자, 봅시다. 20년 1차, 2차 합격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1차 때는요, 저희가 전체 사람 많지 않았어요. 109명 있었고요. 서울 일반 남학생이 26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떨어졌고요. 25명이 붙어서 96.2%였고요. 제가 작년과 올해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막 코로나 다 피해 다니고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요. 다들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뭐 다들 잘 됐습니다. 자, 빵 퍼센트인 것도 있어요. 경기 남부에 전혜경 한 명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빵 퍼센트 다. 이건 100% 우리 그 있었던 학생들 여기 명단 실명 다 제가 거론해 놨고요. 뭐 홍보하기 위해 뭐 가공한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 15명 있었는데 14명 붙었고 1명 떨어졌고요. 경기 북부 일반 남경 10명 있었는데 2명 떨어지고 8명 붙었고요. 여경 같은 경우에 4명 있었는데 4명이 다 붙었다. 그래서 어디는 뭐 100%, 어디는 뭐 80% 그랬네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4명 있었는데 4명 다 붙었고요. 경찰특공대 5명 있었는데 2명 떨어지고 뭐 3명 붙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09명 있었는데요. 90명이 붙었고 19명 떨어져가지고 82.6%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필기 합격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1차보다는 조금 합격률이 떨어져요. 118명 있었는데 87명 붙고 31명 떨어져서 73.7%가 붙었고요. 서울에 사실 좀 저한산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대놓고 못한 것도 다 보여드립니다. 27명 있었는데 18명 붙었고요. 9명이 떨어져서 66.7% 붙었다.
반면에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백일경비단 같은 경우에 8명 있었는데 6명이 붙어서 75% 붙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남경 10명 있었는데 9명 붙었고 1명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여기가 제일 잘했죠. 경기 북부는 일반 남경 전원 다 붙었고요. 여경 6명 4명 다 전원 다 붙었고, 사이버스 다 붙었고요. 인천은 일반 남경 3명 있었는데 3명 다 붙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빵프로도 물론 있습니다. 뭐 1명 있었는데 떨어진 데는 빵프로라고 해놨고요. 1명 있었는데 1명 붙은 건 100%라고 해놓고, 아무튼 그래서 73.7% 이렇게 붙었더라.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자, 봅시다. 파란색은 1차 입교고요. 빨간색은 불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2차 입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차 때는요, 전체 이제 성적을 취합을 해가지고 면접까지 합산해서요,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은 1차 입교를 시켰어요. 먼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2차 입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분산 입교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 우리 학생들 성적입니다. 자, 백일경비단. 자, 아까 전체 8명 있었는데 6명 붙었다 그랬죠. 자, 1, 2, 3, 4등은 붙었고, 그 당시 학원 자체 1배수는 노란색으로 된 거였어요. 5등이었고요. 5등까지는 다 붙었는데 6등, 7등은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꼴등이었던 8등이 붙었습니다. 근데 백일단은 1차, 2차 분산 입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 좋게 이 친구는 52.18, 점수가 상당히 낮았죠. 우리 학원에서 꼴등이었지만 들어가서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일반 여경은 전체 17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4명이 떨어졌네요. 학원 그때 자체 1배수는 요 정도 됐던 것 같고. 자, 보면 이제 여기 다 1차 입교죠. 그러니까 6등 같은 친구는 면접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2차 입교했으니까 본인 이 성적대로라면 충분히 1차 입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뭐 이 친구도 조금 아쉽고. 근데 사실 10등은 여기서부터 이제 1배수 언저리였을 테니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뒤에 있는 학생들 다 2차 입교긴 하지만 다들 붙어줘서 잘했습니다. 다들 1배수 넘었지만 다들 잘 붙었고요. 경기 남부 일반 남경 같은 경우는 전체 10명 중에 1명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차 입교든 2차 입교든 20차 입교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00차면 어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경찰은 최종 발표 나면 금방 들어가요. 금방 들어간다. 지금 2차 입교도 다 입교했습니다. 자, 전체 다 붙었고 이제 9등이 1명 떨어지긴 했는데 아쉽게 그래도 우리 또 10등이 선방해가지고 꼴등이었지만 붙었다. 자, 경기남부 일반 여경 같은 경우에도 전체 9명이 있었는데요. 2명이 떨어졌어요. 7등과 9등이 떨어지고 나머지 붙었고. 자, 잘한 사람들은 이 다음이에요. 이 사람들. 자, 아까 경기 북부 전부 다 붙었고요. 경기 북부 일반 여경도 다 붙었고요. 됐고. 자, 인천 한번 봅시다.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다 붙었어요. 근데 57, 55 붙을 만해 50.21이에요. 자, 종합환산 구할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필기 점수가 공개되면요. 여러분들 필기 점수 나누기 2, 그 다음에 체력 점수 나누기 2 더하기 가산점 하면 종합 환산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점수 공개되면 뭐 302점 몇 나올 거예요. 그 5과목이죠. 그 나누기 5 하면 필기 점수가 나올 거예요. 뭐 50점 몇, 뭐 60점 몇, 70점 몇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점수에다가 그 다음에 체력 점수 여러분들이 40점 맞았다 나누기, 그럼 20점 더하고 거기다 가산점 더하면 여러분들 종합 환산 점수가 나온다.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표현대로 고환산은 보통 60점 정도 돼요. 종합환산 60점 정도가 되면 소위 면접장에서 똥 싸지 않으면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50한 5점대 그 정도가 보통 1배수 라인에 많이 형성됩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와 채용 규모에 따라서 1배수 라인은 해마다 바뀌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사뭇 바뀝니다. 아무튼 50점이면 환산이 진짜 대단히 저환산이에요. 거의 뭐 꼴등에 가까운 건데 아무튼 2차 입교지만 이 친구 붙어줬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기억나요? 40살인가? 41살인가 그랬고요. 애기도 둘 있는 아빠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꼭 붙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붙었어요. 점수로는 진짜 붙을 수 없는 점수였는데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다 붙었고요. 자, 강원 더 대단해. 5명 있었는데요. 일단 5등이 붙었어요. 이 친구 점수 50.52였어요. 아마 이 점수로 붙었다 그러면 기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50.52인데 중요한 건 1차 입교했어요.
5명 중에 1차 입교, 2차 입교, 1차 입교 떨어졌어요. 사실 이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 2차 입교도 어려운 점수인데 심지어 1차 입교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이거 진짜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잘해줬거든요. 자, 제주도 뭐 저는 다 합격했고, 제주는 사실 지난번에 종합 한산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높았어. 왜냐면 제주는 막 체력 평균이 막 엄청 났거든요. 50, 48. 그러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적고요. 널널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종합 한산 점수가 높았다. 그래서 이분들도 높은 점수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무튼 다들 붙어줬고요. 됐고요.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남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남은 과정은 신차검사. 이제는 지방청에서 그 외표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받는 신차검사만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서류 제출 조금 전에 했던 거요.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시도 경찰청 정보과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요. 그 중에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정보과 형사님들한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받고 그때부터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적성검사랑 사전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뭐냐?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검사 날 가면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뭐 외향성, 내향성, 뭐 계획성, 뭐 규칙성, 대인관계 혹은 뭐 부정적인 성향,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 우울 뭐 이런 수치가 나오고요. 그거를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근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적성검사도 좀 팁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들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공격 성향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막 응답 막 하겠죠. 어떡하면 짜증이 난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화가 난다.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물어버리고 싶다. 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하면 제가 공격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면접관님이 참고 자료로는 활용하지만 이제 면접의 기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공격형 면접이나 압박형 면접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한테 개별 면접 진행할 때는 자, 긴장되죠? 아침 먹었습니까? 어제 좋은 꿈 꿨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뭐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같이 공격 성향이 높은 사람한테는 공격 성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약간은 공격적으로 긁어댑니다. 인상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편한가요? 다리를 이렇게 쩍 벌리고 앉았어. 인상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죠. 어디 감히 나한테 인성을 지적질이요. 면접관님도 그렇게 인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 성향 검증되는 거지.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3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면접위원 과반수가 2점을 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되어 있어요. 면접관님은 4분이 들어가는데 4분 중에 과반수니까 3분이 오이구야 이거 뽑았다간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난 너 2점밖에 못 주겠다. 2점 주면 이 친구가 체력을 50점 맞았고 필기 1등 했어도 면접 꽈락입니다. 그 친구 집에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적성검사도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는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경찰 학생들은 그래요. 밝고 활달하고 외향적이다. 보통은 그렇다. 근데 나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다가 거짓말 탐지 같은 거지. 적성검사는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난 이런 성격이에요. 다 자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백을 했는데 거기에는 대단히 내성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면접위원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면접위원이 봤을 때 대단히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력보다는 개인적인 업무를 맡기는 게 뭐 유리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달린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주장합니다. 사전조사서 혹은 면접 시 발언을 하거나 혹은 사전조사서에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대단히 활달한 성격으로 뭐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뭐 교우관계 원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뭐야, 내성적이라며? 조직력 별로 안 좋다며? 얘 주장은 왜 이래?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그럼 또 그때 또 검증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적성검사도요, 일단 중요한 건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응답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 해본 다음에 결과지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학원에서 다 할 거고요. 자, 적성검사 당일날 적성검사만 보는 게 아니고 사전조사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성검사 당일날 사전조사서를 작성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적성검사 날 사전조사를 작성하지 않으면 면접 당일날 작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따 지방청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사전조사서는 뭐냐? 과거에는요, 14년, 15년도, 아마 16년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경찰청에 자기소개서를 냈어요. 6가지 카테고리 되어 있었고, 뭐,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뭐, 지원동기, 장단점, 뭐, 봉사단체, 동아리활동, 그다음 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그다음 뭐, 앞으로의 뭐, 포부 등등 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보통은 그걸 써서 내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죠. 뭐 퇴고도 반복하고 좋은 글을 만든 다음에 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첨삭받죠. 수정과 다 수정하고 청에 내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다들 잘 썼고 다들 내용 좋고 하니까 그닥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사전조사서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때 보통은 2교시에 보거나 혹은 1교시에 보거나 4교시에 걸쳐서 자, 적성검사 3교시 동안 보는데 그 사이에 껴넣어요. 하나를. 그래서 주제는 보통 한 문제를 주고요. A4 용지 한 장을 드릴 겁니다. 그 안에 주제는 인쇄되어 있고요. 보통 주제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 뭐 본인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 뭐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으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등등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문항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작성을 할 거고요. 지방청에 따라서 2문제를 주는 데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통 다 20분을 줍니다. 근데 과거에 문제를 대주제, 소주제 포함해가지고 3개를 주고 40분을 줬던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전부 다 한 문제 혹은 2문제에서 20분 동안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체력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체력 시험 보실 거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본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게 면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면접에 앞에서 이상하게 해놓고 면접에서 카바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잘 준비를 해서 면접도 수월하게 해서 쓸데없는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들어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앞으로 언제 각 경찰청 가게 되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정에 보시면 예비소집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비소집 있으면 예비소집이 제일 빠르고요. 어떤 지방청은 적성검사 먼저 했죠. 어디는 체력검사 먼저 했죠. 실내를 하던 실외를 하던.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갈 때 서류를 같이 낼 겁니다. 적성검사가 먼저면 적성검사 하면서 서류 제출하고요. 체력검사 실내 먼저 한 다음 실내 하면서 서류를 먼저 낸다. 자, 그리고 자, 분명히 미비된 서류가 있어요. 신검 양식도 바뀌었고요. 다들 이렇게 그 수도권에 있는 경찰 학생들 편의를 봐주는 병원에서 신검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10일, 20일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재검 받고 그래서 신검 서류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뭐 신검 서류는 언제까지 내고요. 뭐 자격증 뭐 서류는 언제까지 내라. 그게 4월 9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서류 같은 거는 제출 마감 기간이 4월 9일일 거예요. 자, 됐고 시간 없으니까 밑에는 빼고 어찌 됐건 뭐 예비 소집하고 그다음에 체력, 적성, 면접이 남았다. 자, 신체 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국공립 종합병원. 자,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신검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있네. 이따가 가시면 일단 신검 받기 전에 6시간 금식이에요. 내일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 하니까 일요일 저녁을 일찍 드시고 6시부터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바로 받습니다. 신검 받기 전에 그 운동하기 전에 할인권을 드릴 거예요. 그 데스크에 가면 여기 대방동에 있는 성혜병원 할인권을 드릴 텐데 거기를 가시거나 혹은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 있는 보라매 병원 가시길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 첫 번째 할인해서 금액이 싸요. 신검 다른 데서 받으신 분들 중에 비싼 데는 10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뭐 싸면 6만 원, 뭐 7, 8만 원씩. 근데 여기 가시면 6만 8천 원인가? 근데 뭐 할인해서 6만 2천 원인가? 뭐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일단 금액이 싸고요. 두 번째 촬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냥 합시다. 할 얘기는 합시다. 신체 검사는요, 중요한 건 뭐냐? 통과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통과만 되면 되는데 이제 동네에서는
경찰 합격한 사람들을 많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오, 내가 이제 경찰관을 뽑는구나. 대단한 일을 해. 엄격하게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태클 걸어요. 제거하라 그러고 의심하고.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데는요. 소위 나이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낮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동네에서는 혈압 낮네요. 뭐 약 먹고 재검합시다. 여기서는 그냥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껄떡껄떡 대고 있으면 막 그때 제조요. 그리고 뭐 그런 편의들이 많다. 그리고 시력 검사 같은 경우도 이거 기계로 재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나와버리면 말짱황인 거지. 근데 수틀리면 여기 외워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편의 봐주는 게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금과 같은 시즌에는 경찰 학생들 전용 신체 검사만 받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2박 3일 정도? 그러니까 3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싸다.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서 심플하게 해준다. 야매로 이것저것 다 야매로 그냥 다 맞춰준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빨리 나온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해마다 경찰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제가 돈 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데스크에 있으니까 그 할인권 가져가셔서 성회를 가시던지 아니면 그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는 제휴 같은 게 없지만 그 시립이어서 싸요. 그리고 거기도 대단히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 경찰청 외표검사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부터 이제 그거 하지 않고요. 문신에 대한 규정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신체 검사는 반드시 운동 전에 제가 검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간 수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동하잖아요. 혹은 술을 과하게 먹으면 간이 해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이 너무 힘들면 혈액 속에다가 지 세포를 띄어갖고 넣어요. 근데 자, 그게 일정 수치가 있어야 되거든. 간세포 수치가 혈액 속에 보통은 한 병원에서 평가할 때는 60, 그 다음에 좀 뭐 까다로운 데는 40, 좀 넓은 데는 한 80 정도까지 나오면 그냥 정상으로 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다. 그때 신검 받으러 가면요. 간수치 막 300 나와요. 400 나오고요. 때에 따라 심한 사람 막 3000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르사 먹고 집에서 잠만 자야 돼요. 운동을 아예 못해. 왜냐? 운동하면 간수치가 더 올라가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신체검사 불합격 받는 거고 서류 전형 탈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하기 전에 신체검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하셨으면 불안하다 싶으면 약국 가셔가지고 우르사 몇 알 사가지고 드시고요. 전날 금식하시고 그리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신검 받기 전에 운동을 빡세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너무나 많아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신검을 제일 먼저 받는다. 그래서 아까 보통 3일 있으면 결과 나온다고 했잖아요. 3일 후에 문제 없습니다 하고 인비 처리되면 그때는 간수치가 3만이 나와도 상관없다. 그 이후로 다시 검사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체 검사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할인권 가지고 당장 가시고요. 제출 서류 종류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 신원진술서,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신용정보조회서, 요거는 신원조사 관련 서류예요. 요 서류가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요 서류가 지방청 정보과로 넘어가서 정보과 형사님이 요걸 보고 뭐 출입국 사실도 조회하고요. 여러분 뭐 가족관계도 조회하고요. 뭐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21년 1차부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죠. 자, 그리고 기타 서류, 병원 신검,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및 사본,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그리고 병적 증명서도 얼마 전까지 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또 병적 증명서를 내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도 발급 안 받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에서 제공해 주는 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것도 청에서 제공해 주는 거, 체력검사 서약서 아까 다 했죠. 표창장 감사장 이거는 없는 사람 많고,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는요. 지금 전 지방청에 내란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경기 북부였나? 거기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세요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 안내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 확인 조회서는 뭐냐면 우수무지 그 도장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원 확인하려고. 과거에는 불과
전 시험만 하더라도요. 지방청에 따라서 신원 확인 조회서를 제공을 해요. 한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 관공서 가가지고 지문을 찍어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모든 지방청,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방청이 적성검사나 신체검사 체력검사 받으러 갈 때 그 청에서 직접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준비해 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시고요. 자, 정보과 신원조사. 과거와 달리 경찰청 정보과에서 전화가 온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부천 원미동에 살면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해당하는 경찰청 정보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 단아까 사용하시고 공손하게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과 형사는요, 맨 마지막에 그 체크하는 리스트, 보고서 같은 거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통화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이상하게 써질 확률이 높다. 재작년에 이랬던 사례가 있는데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운동 중에. 합격 축하합니다. 여기는 서울청 정보과 누구 경사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바빠요. 운동 중이거든요. 나중에 하세요. 그랬어요. 정보경사 알았어요 하고 2시간 있다 전화했지. 이제 운동 다 끝났나요? 통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하세요. 잘 써주겠냐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받지 마시고, 자,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해서 여러분들 단아까 써서 가장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들이 왜 경찰 하고 싶냐, 어느 부서 가고 싶냐, 취미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사전에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공손하게 잘 받으시고요. 신원지질서의 기자는 아까 친교 인물, 분명히 전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친교 인물한테 전화 갈 확률은 매우 높으니까 사전에 준비해 두시고, 자, 경력란에 썼던 그 전 직장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검색해가지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퇴사했던 회사 아직 연락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람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해서 개별 면접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뭐뭐 물어보는지는 나중에 밴드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이혼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요즘에는 한 절반은 이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주눅들 필요 없고요. 검정고시 출신이다. 상관없죠. 법에는 검정고시 출신 경찰 응시해라 해놓고 응시하면 아니 감히 검정고시가 경찰에 응시해? 이런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 자, 부채가 있어요. 부채 한 30억? 가까이 됐던 사례도 있다. 자,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이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경사 이상 재산 등록하고 청감 이상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해서 중학교 가면 그 인사기록 카드 쓰면서 부채나 여러분들 재산 그런 걸 쓰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 중학교 들어갈 때 재산 850원 이렇게 썼는데 경사 때 갑자기 850억 이상한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사전에 그냥 쓰는 것 뿐이고요. 너무 과도한 부채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서 재산이 많다 이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만 7억 있던 친구도 있었고요. 문제없이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15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조직폭력배예요. 그 당시 이제 정보관 선생님 전화해서 누구 축하합니다. 김계동 씨. 근데 오빠가 경찰서에서 유명하신 분이네. 조폭이네. 그분이 그랬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합격하면 오빠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14년도에. 이제 그때는 그 친구는 그 당시 소방도 붙었고 경찰도 붙었는데 경찰 종합 환산 점수는 조금 떨어지고 소방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막 했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님이 현역이신 거죠. 현직. 근데 경찰 현직이 아니라 수형자. 근데 이제 제명은 또 뭐냐? 성매매업소 운영해가지고 징역 3년을 받으신 거예요. 재질도 안 좋지. 그래서 근데 이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우리 경찰 시험에서 연자제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훌륭하면 아버지가 성매매업소 운영하시다가 현역으로 거기 계셔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계실 테니까 제가 써놓은 것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이런 거 잘 올리지 않고요. 나머지 잘 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까 3교시에 걸쳐서 본다 그랬죠. 자, 1교시 성격검사, 2교시 인재성검사, 3교시 경찰 윤리검사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성격검사는 307문항을 60분 동안 볼 거고요. 인재성검사는 70문항을 30분 동안 볼 겁니다. 꺼지나? 오케이. 더 잘 보이죠? 자, 인재성검사는 70문항을 30분 동안 볼 거고 경찰 윤리검사는 73문항을 40분 동안 볼 겁니다. 이건 뭐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총 450문항을 130분 동안 볼 거고요.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 자료로만 제공한다. 그리고 이날 보통은 사전조사서를 작성한다. 근데 특정 지방청, 뭐 충북이었나요? 뭐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특정 지방청 몇 군데는 이날 사전조사서를 작성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지방청은 이날은 적성검사만 하고요. 면접 당일날 그날 아침에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갔을 때 그 칠판 사진이에요. 이건 어디냐면 경기 남부청이거든요. 남부청에 갔을 때 이렇게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요. 이렇게 적성검사 보는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표로 그려왔습니다. 자, 8시 반 오전조랑 오후조를 나눴고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어떻게 오늘 진행할지 진행 방법 설명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성격검사 아까 307문항 60분 동안을 성격검사를 봅니다. 보고 나서 잠깐 쉬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쉬고 나서 그 다음에 2교시에 면접 전 질문지가 뭐냐. 이게 사전조사서의 정식 명칭이에요. 면접 전 질문지.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20분 동안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2교시 인재상검사를 봐요. 70문항은 30분. 그럼 도합 50분이죠. 그래서 50분 동안 2교시를 진행하고요. 다시 10분 쉬었다가 3교시에 경찰 윤리검사 73문항을 40분 동안 시험 보고 이 이후에 악력을 잴 수도 있고요. 서류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집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랑 사전조사서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뭔가 저 약장수 같지 않나요? 잡사바 같지 않아요? 호응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재밌으면 웃고 안 재밌으면 인상 쓰고요. 잘못됐습니다. 뚱땡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다음. 요거는 뭐냐. 2020년 2차 때 서울청 적성검사했던 사진이고요. 이거 조그맣게 붙여놨어요. 지콩만하게.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걸 또 써왔습니다. 서울은 1교시랑 2교시로 나눴어요. 다른 데는 아까 1, 2, 3교시로 봤잖아요. 서울은 1교시로 나눠서 자 처음에 면접 전 질문지를 배부합니다. 5분 동안.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제일 먼저 작성한다. 20분 동안. 그리고 사전조사서를 10분 동안 회수하고요. 1교시 성격검사 아까 307문항 60분 요거 문제지를 배부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조사서를 바로 쓰고요. 사전조사서 걷고 1교시 성격검사 시험지를 나눠준다. 그래서 307문항을 60분 동안 성격검사를 하시고 20분 동안 쉬어요. 20분 동안 쉬고 그 이후로는 쉬는 시간 없이 인재상검사랑 공직윤리를 한꺼번에 시험 보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거나 혹은 뭐 서류 제출을 하거나 체력 측정을 하거나 아마 서울은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나눠가지고 전반에 사전조사 쓰고 1교시 그 성격검사 하나 풀고 20분 쉬었다가 나머지 2, 3교시 응시하고 나머지 과정을 할 겁니다. 자, 아까 1교시 성격검사, 2교시 인재상검사, 3교시 공직윤리 뭐뭐 평가하냐면 뭐 우울, 불안, 감각추구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솔선수범, 청렴, 공정, 성실성, 팀워크, 열전, 사명감, 도덕성, 윤리성, 자기통제적 등등 뭐 이런 걸 검사한대요. 결국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적성검사 이유와 활용. 적성검사를 보면요. 개별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적성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면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압박형, 공격형, 회의형 뭐 등등 궁금하면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접과는요. 자, 집단 면접, 개별 면접 한번 보잖아요. 집단 면접은요. 소위 단체 면접이라는 표현도 쓰고 동료 면접이라는 표현도 써요. 과거에는 경사 이하 계급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비간부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집단 면접도 경감 이하 계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총경 이하 계급이 들어와요. 사실 총경이면 경찰서장이죠. 서장이 미쳤다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경정이, 과장급 경정이
면접위원장으로 들어가고요. 경정, 경감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찌됐건 개별 면접관님들이 계급도 높고요. 연배도 높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재량권도 훨씬 많아. 최근에도 그 제약회사 어디 하나가 무슨 면접에서 성차별 저쪽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실 경찰에서는요, 집단 면접에서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별 면접관, 집단 면접관님들한테는요, 큰 재량을 부여하지 않아요. 질문지 리스트가 있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상황 질문을 하거나 토론 주제를 주거나 등등 해서 보통은 관망하는 형태입니다. 면접관님들이 크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반면에 개별 면접관님들은 요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하고 정보 강사가 좋아해 준 것도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다 물어봅니다. 그냥 대놓고.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 왜 되고 싶었어? 되기 위해 뭔 노력했는데? 네 약점이 뭐야? 강점이 뭐야? 봉사활동 해본 적이 있어? 그때 뭐가 어려워? 오만가 다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면접 방식 달라질 수 있고요. 적성검사 당일날 통제에 잘 따르세요. 거기 가면 교육계 직원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분들 다 경찰관 선배예요. 근데 자, 하지 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뚜껑 벗어, 모자 벗어 하면 벗으세요. 그리고 시험지 넘기지 마세요 하면 넘기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죠. 그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수험번호랑 이름을 적어가요. 적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개별 면접한테 꼬발른다. 그리고 대놓고 여러분들이 개별 면접 들어가죠? 그럼 적성검사 때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했어요? 원래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는 스타일이지. 시키면 안 하는 스타일이지. 이미 삐딱선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적성검사든 체력검사든 신체검사든 뭐든 좋으니까 지방청에 갔다 하면 통제에 따르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방청 근처에 갔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경기 남부 수원역 앞에 갔는데 할머니가 박스 우리 아까 위험하게 어떻게 해요? 잽싸게 밀어서 안전하게 해드려야 되죠. 힘든 거 도와드려야 되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좋아요. 나중에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 죄송해요. 자, 그리고 시험지 재활용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시험지는요, 과거 20년 2차 때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고 그건 또 20년 1차 때 봤던 시험지고 여러분들이 본 건 다음번 후배들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마킹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지처럼 갖고 올 수도 없고요. 보자마자 바로 OMR에다 마킹해야 돼요. 그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해보시고요. 시험지 정답 표기나 낙서 등 못하게 할 겁니다. 자, 성격검사 아까 1교시라 그랬죠? 그 유형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 질문지에는 자, 1번 매우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편이다. 이 문제를 읽고 나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편이다. 보통 그렇죠. 그럼 매우 그렇다 가야 돼요. 매우 그렇다. 4번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적성검사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응답할 때는 끝과 끝으로 가야 됩니다. 끝과 끝으로. 자, 예를 들어 우리 남학생한테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매우 그렇다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반대로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매우 그렇지 않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반대로 자, 나는 술을 마시면 가끔 여자가 생각나고 만지고 싶다. 이게 그립다. 그렇죠. 씩 웃고 고민되고 술 먹으면 가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전 여친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럴 때 고민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으로 안 가고 보통이나 그렇지 않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예를 제가 왜 드렸냐면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를 때 응답을 가운데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응답한 내용이 전부 다 거진 다 한 8, 90%가 가운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 성격을 잘 모른다. 컴퓨터한테 나는 내 성격을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분석해 줄래? 하면 컴퓨터가 나도 몰라. 결과 신뢰도 확 떨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인적성 검사 결과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과 끝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읽고 좀 막힌다. 그럼 빈도부사를 지우고 읽는다든지 이게 긍정 지문인지 부정 지문인지 그에 따라서 달리 마킹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팁들은 적성검사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자,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우리 여학생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매우 그렇다 가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절대적 허위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세상 반듯하게 사는데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 안 해. 그런 사람 없어.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영숙이 잘 있니? 잘 있어, 엄마. 밥 다 먹고 배고파 죽겠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잘 될 것 같다. 하나도 안 힘들어. 걱정하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도 다 거짓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만났고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하잖아. 예뻐졌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 다 절대적 허위 능력 평가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면 그냥 결과 신뢰도 떨어지고요. 허위성만 그냥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팁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잘 난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거 매우 그렇지 않다로 가야 됩니다. 적성검사 전날 남친, 여친과 싸우지 말고요. 부모님한테 모진 소리도 하지 말고 등등 뭐 이런 건 나중에 면접 때 할게요. 자, 인재상검사 유형. 이규씨 아까 인재상검사 봤죠? 자, 출근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새치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1번.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본다. 2번. 다른 줄로 가서 나도 새치기를 한다. 3번.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 욕을 한다. 4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줄을 서서 타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좀 애매하죠. 자, 실제 문제는 이거예요.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행동을 고르세요. 혹은 본인과 가장 잘 맞지 않는 행동을 고르세요.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인재상검사에서 요 안에 되게 이상적인 막 문제들이 나갈 거예요. 뭐 사지선다나 뭐 오지선다로 들어있는데 다 좋은 얘기. 누가 봐도 좋은 얘기. 근데 그 중에 가장 본인과 잘 맞는 거, 본인과 가장 먼 거 이렇게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교시 성격검사, 2교시 인재성검사, 3교시 경찰 윤리검사는 전부 다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응답한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분석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교시 한번 볼게요. 불법 노점 단속 기간이라서 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가 그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노점을 하는 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고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 친구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음식을 거절하고 단속을 하였다. 단속했죠? 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1번, 정당한데 잘 모르겠다 2번으로 가시고, 자,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4번, 때에 따라서 어떤 질문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 싶으면 1번, 안 들어준다 싶으면 4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적성검사 예에서, 이제 성격검사 예에서 그런 게 있죠.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가라고 하면 잠자리를 허용한 것이다. 매우 그렇다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가면 안 돼요. 그게 실제 문제 있다고요. 여자친구가 뭐 하라고 가면 잠자리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 거. 그 문제가 실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우 그렇지 않다. 가시면 되겠고. 그런 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조사서 면접 전 질문지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에 줄이 다 쳐져 있을 거고 주제는 여기 이렇게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때에 따라서는 공란으로 주고 교육계 직원이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요. 칠판에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최근에는 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사전조사서 추세는 혈연, 지연, 학연, 학력 등 그렇게 뭔가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 언급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 면접이 점점 더 공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점차 블라인드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안 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보통은 주제 한 문제 나갑니다. 보통은 그 때에 따라서 특정 지방청이 2개 나가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주제를 하나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약 20분간 작성한다. 거의 95%는 97%는 20분 동안 작성할 거예요. 드물게 10분을 주거나 40분을 주는 사례도 있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거진 다 20분 준다. 자, 분량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사전조사를 썼어요. 그러면 20분을 주면 20분 동안 쓸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사전조사 특강할 때는 무조건 거의 최대한 분량을 다 채워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자, 제가 어저께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혹은 아침에 어머니한테 모진말을 하고 온 거지. 그리고 혹은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이 들게. 약간 멍해. 쓰다가 주제 보고 뭘 쓰지? 생각하다가
자꾸 엄마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러다가 세 줄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줄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면접실에 들어가죠. 개별 면접실. 들어가서 처음에 목례하고 앉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얘기하면 면접관이 그러죠. 안녕 하겠냐? 뭐야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이만큼 썼는데 너는 뭐야? 생각이 없어? 뭐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지. 이미 까였다. 그래서 일단 분량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사전조사 특강 때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분량, 그다음 뭐 수정,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그다음에 상황 대처도 여러 가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사전조사 특강 때는 일단 여러 가지 팁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황 대처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더라도 낚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틀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썼다 그러면 개별 면접관이 대놓고 밑줄을 그어놔요. 그래서 너는 이때가 가장 어려웠니? 아,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경찰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할래? 등등 이렇게 대놓고 필요한 거 밑줄을 그어놓고 물어봅니다. 글씨 깨끗하게 써야 돼요. 왜? 개별 면접관님이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약간 좀 노안 오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시고 아직은 아닌가, 나이가 많이 어려져서. 제 친구 아들과 동갑인 분도 있던데.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글씨 크게 써야 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글씨 깨끗하게 써야 되고요. 수정도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당일 작성하는 지역은요. 충북,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북이 그랬습니다. 사례를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사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차 사전조사 기출 예문 한번 볼게요. 경기 북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지난번에도 경기 북부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기술 해보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 기초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기초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 약 2년 전인가? 18년인가? 경기 남부에서요. 생뚱맞은 문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경기 남부경찰청 5대 슬로건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포도리의 의미, 계급의 의미, 참수리의 의미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지금 눈이 동그래지죠? 뭔 소리야? 그때 어떻게 알아? 면접 안 했는데 모르지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줘서 쓰라고 시간 줬는데 다 백진 거지. 그리고 혹은 다 헛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변별력이 없다. 아마 그 사람 징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전문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잘 나오지 않고요. 보통 어떤 거 나오냐? 과거 경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성, 어떠한 가치관 갖게 되었는지, 혹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상황 대처 능력. 분명히 그 상황 대처 능력 안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인성이 묻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남부도 한번 봅시다. 경찰관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비상근무로 전원 출근하게 된다. 어떻게 하겠니? 이거 상황 대처죠. 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가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 몰라요. 자, 경기 남부 경찰 조직에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의 부서가 있는데 경찰이 된다면 결국 자 이거죠. 어떤 부서를 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부서는 무엇이고 만약에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간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쭉 쓰시면 돼요. 아까 분량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전조사 특강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기출문제 그리고 물론 몇 개 찍어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는 미리 사전에 생각해놔야 됩니다. 왜냐? 실제 본청에 가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때 생각하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분량도 한결 적어지고요. 자, 이런 것도 사전조사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때. 충남은 2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원 뭐 이런 것도 있죠. 관내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께서 지구대 공용수를 무단으로 이용해 장사를 하고 계시다.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 2020년 2차 사전조사서 문제들입니다. 나머지 기출 문제는 별도로 사전조사 특강 때 배부해드리고 밴드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경북도 2문제가 나왔어요. 경찰 업무가 아닌 것들을 신고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경미한 교통사고 신고는
받고 출동하고 있는데 타 지구대에서 강도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강도 사건 발생했다는 무전을 들었어. 어떻게 할래? 자,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요. 여기에 가냐 혹은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갈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합당해야 돼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왜냐하면 이유가 합당해야 돼요. 그런 상황은 1차원적으로는 사조서 특강하면서 제가 다양한 사례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 확신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 확신을 제가 계속 깨드릴 겁니다. 계속. 그래서 생각의 폭을 계속 넓힐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자, 타 지구대 강도 사건 발생 무전을 듣는다. 교통사고 신고 출동 중이다. 얼마나 갔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여기가 거리는 몇 차선이고 주변에 뭐 도울 사람이 있는지, 관내 지구대 그 쫓아가는 순찰차는 몇 대나 있는 건지, 내가 여기밖에 갈 수 없는 건지, 뭐 얼마나 급한지 종합적인 걸 아마 많이 고려하게 될 겁니다. 자, 적성사 일정은 아까 나눠드렸던 그 메모 맨 앞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밴드에다가 그 일정 올려놓을 테니까 그 일정 보시고 해당하는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성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학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학원이 제일 잘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무료가 아니고요. 그냥 그걸 수강료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수강하게 되면 무조건 응시하세요. 다른 데서 33,000원씩이에요. 문제 유형 파악하고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긍정지문, 부정지문, 뭐 절대적 허위성이나 빈도부사 등등 자신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시험 보기 전에 한 3, 40분 정도는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로 문제 몇 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실제로 응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날쯤 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재한 이메일로 결과가 다 갈 거고요. 결과를 확인하면 그 결과 척도 해설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온라인 상담 한번 하시고 온라인으로 한번 무료로 재응시 가능하니까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험이고요. 5회 중에 한 번만 응시하시면 돼요. 사전조사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중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체력한다. 아시겠죠? 다음번 체력시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각 종목과락 있는 거 알죠? 각 종목별로 1점 맞으면 종목과락이에요. 100m 뛰다가 1점 맞았다. 그럼 뛰다가 집에 가요. 꼴인점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총점. 5과목 다 더했는데 20점이 되면 되는데 20점이 안 된다. 19점이면 총점 까락이에요. 그 사람도 집에 간다.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들 있어갖고 그냥 써놓은 거고, 응시생 중 5%는 무작위로 도핑 테스트 실시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계속 하고 있어요. 도핑에 걸렸다. 근데 그게 치료 목적이다. 그러면 치료 목적 면책 신청서인가?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고, 스파이크는 원칙적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만 그 운동장을 임대하는 상황에 따라서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스파이크 익숙하지 않은데 당일날 갑자기 스파이크 누구한테 빌려고 신지 마세요. 혼자 뿔 달린 거 뭐 신고 다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스파이크 신으려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탄막가루라고 하는 속칭 그 탄산 마그네슘 가루 있죠. 그건 원칙적으로 못 써요. 그 들어가면 기계 망가지기 때문에 못 쓰게 합니다. 측정 장비에 익숙해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랑 센서에 하는 거랑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거 디스카운트가 엄청나요. 불과 1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윗몸 일으키기였나? 그래서 한 40 몇 개를 했는데 디스카운트를 30개를 때려버린 거예요. 감독관이. 그래서 꽈락 맞아버렸어요. 과목 꽈락 맞아가지고 집에 갔던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에 절대적으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 실제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할 때 남학생들은 상의를 아예 탈의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 붙는 쫄티를 입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쫄티를 제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뽕을 막 넣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됐어. 그리고 무효 카운트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100m 같은 경우에 중대에 넘어지면 한 번은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뛰다가 스타트 삑살 났다, 아니면 뛰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리 걸고 넘어지세요. 그 누워 있어요. 그 20분 있다 다시 한번 뛰게 해준다. 근데 그때보다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계측원, 기록원, 신호원, 검사원 그 안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현재 경찰관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일당 8만 원인가 10만 원씩 주고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니까 여러분들 선배임을 명심하시고요. 수험번호나 뭐 신분증 넘겨드릴 때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 같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손표를 줬어요.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건 까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싹수가 된 사람 같으면 안 까고 그냥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봤을 때 세상 싸가지 없는 거 들어가서 예 할게요. 예. 그리고 막 했어요. 제가 딱 느꼈는데 아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데 근데 카운트 해서는 안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까겠지. 그러니까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자, 면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면접 평정 요소. 경찰 공무원 임용령 36조에 나와 있어요. 자, 면접의 평가 요소. 면접 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왜냐? 집단 10점, 개별 10점, 가산점 5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25점 만점으로 합니다. 25점 만점으로 하되 자, 1호의 평가 요소. 이게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의 평가 요소는 자, 2호, 3호 평가 요소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 그러니까 2호, 3호가 2호가 집단 면접이고요. 3호가 개별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면접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자, 2호 및 3호의 평가 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 개별, 집단 각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고 4호의 평가 요소는 4호는 무도 운전 가산점이에요. 자격증. 이거는 경찰청장의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를 평가한다. 자, 면접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항 2호부터 됐고요. 자,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를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을 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집단 면접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짧으면 20분 될 때도 있고요. 좀 인원이 적어서 널널하면 한 50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평균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한다. 보통은 토론 같은 거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왼쪽부터 한 명씩 말해봐. 그리고 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차례대로 한 명씩 얘기해봐. 이런 패턴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개별 면접관님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줘놓고 보통은 관망합니다. 관망하면서 평가를 해요. 자, 과거에 대구나 경남은 단체 토론 없이 개별 질문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 주고 개인에게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토론 한번 진행해 봅시다. 30분 동안 할게요 했는데 5명이서 10분 하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일단 조금 디스카운트 하겠지. 그리고 나서 다른 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주제안 어긋나게 막 허공으로 간다, 막 산으로 간다 하면 또 다른 주제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드물게 면접관이 개입하기도 한다. 자, 개별 면접. 고도의 재량권이 있고요. 보통은 5분에서 10분 정도, 평균 7, 8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짧으면 한 3분, 길면 한 15분 정도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에서 10분 정도. 자, 사전조사서 아까 쓴 거요. 적성검사 결과 참고하고요. 정보과정사가 조사한 거, 그 다음에 기출 질문 리스트, 그 다음에 면접 전 질문지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평가표 등 기타 서류를 참조하나. 자, 면접위원회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자유재량이다. 개별 면접관은 5만 질문을 다 할 수 있다. 자, 집단 면접에서 묻기 곤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사항들이 주를 이룹니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면요 의자만 딸랑 있을 거예요. 집단 면접 들어가면 의자만 딸랑 있고요. 지금 이렇게 5명.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5명 일자로 앉혀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앉혀놓기도 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타원형으로 의자만 갖다 놓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자, 경기 남부, 북부,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집단 면접 들어가면 지금처럼 책상과 의자가 있고요. 책상 위에 펜과 메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관님들이 쓸 시간도 줘요. 자,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찬반 토론 진행할 건데요. 수험생들 각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3분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종이 써가지고 준비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면접관님들은 4분씩 들어가고요.
집단 면접에서는 보통 관망만 합니다. 쳐다보고 잘하는지, 얘가 공격성이 있는지, 다른 사람 말은 잘 경청하는지, 말 예의 있게 하는지, 의사발표 정확하게 하는지. 자, 아까 평가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등 기타 전문 지식 이런 거를 이분들이 보면서 그냥 관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게 실제 이제 들어가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우리 모의 면접했을 때 사진입니다. 서울청에서 다른 거 없이 실제랑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경기 남부, 북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렇게 책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모의 면접할 때도 이렇게 책상, 펜, 메모지 동일하게 제공하고요. 그 생각할 시간도 똑같이 드립니다. 자, 다음번 개별 면접 한번 볼게요. 개별 면접은 면접관이 4분에 여러분들 혼자. 그래서 제가 기어다니는 애기로 표시를 했죠. 자, 이렇게 혼자 들어갑니다. 떨렁 면접실 안에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이 4분이 질문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사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 재밌을 거예요. 금방 끝날 겁니다. 6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아직 여러분들 점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가나다 5명에 대한 필기시험 조정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공개되면 뭐 300점 몇 그걸 5로 나눈 점수가 이거예요. 자, 가가 1등 67.61이었고요. 나는 67.53. 자, 점수 차이 크지 않죠? 0.08? 모르겠어요. 산수 못해서. 아직 몇 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나랑 다 67.53, 66.30이니까 0.23 정도 차이 나네요. 0.23. 그리고 다라 둘 다 얼마 차이 안 나죠? 0.35점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라마 65.95, 65.29. 1등이 67.61이죠. 그 다음에 5등이 꼴등. 1등과 꼴등의 차이가요. 65, 67.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2점 정도. 2점이면 체력 4점? 아니지. 아무튼 뭐 필기시험에서는 2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거 필기시험 2점이면 종합판사는 1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점 1점이랑 똑같은 거.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체력시험 볼 거 아닙니까? 체력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체력시험 봤더니 가가 1등이었던 가가 37점 맞았고요. 2등이었던 나가 47점 맞았어요. 3등이었던 다가 30점 맞았고 4등이었던 라가 39점, 5등이었던 마가 4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있으면 벌어질 여러분들의 운명인 거지. 이제 체력시험 준비할 거죠. 여러분들이 체력시험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여기 필기시험 성적이 다시 한번 싹 다 뒤집힐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종합한산을 계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기시험 나누기 2, 그 다음에 체력시험 나누기 2 더하기 가산점 5점이면 5점, 4점이면 4점 다 더한 게 여기 있는 종합한산이에요. 일부러 비슷한 집단군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일부러 제가 떨어뜨려 놨고요. 이거는 제가 임시로 만든 게 아니라 1차 때인가 있었던 그 우리 학생의 점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리 학생의 점수. 자, 이 종합한산 점수에 맞춰가지고 제가 등수를 다시 재분배해봤어요. 처음에 가가 필기시험 1등이었죠. 체력 보고 나서 4등으로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2등이었던 나가 체력 47점 맞으니까 그냥 비약적으로 수직 상승한 거고요. 1등이 됐습니다. 가나 다라 마 5등이었죠. 5등이었던 사람이 체력 40 맞고 나서 필기 2등 이제 종합한산 2등 됐고요. 라 가나 다라 4등이었던 사람이 3등 됐네요. 그리고 다 3등이었던 사람이 체력 30 맞으니까 전체 5등으로 내려왔어요. 자, 57.65. 환산순으로 제가 배열해놨네요. 자,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1등, 2등 붙었고요. 3등이 떨어졌고 4등, 5등이 실제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합한산 점수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그 최종 불합격을 하셨던 분들은 어디 가서도 성적순이다, 뭐 환산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떨어지고 나서 본인보다 낮은 사람들이 붙었던 사례를 너무 많이 봤을 거고요.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함께 했던 학생들 중에 사람 되게 많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지방청이에요. 뭐 서울이나 경기 남부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지방청 학생이 130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어차피 개인정보는 없으니까요. 그 당시 아마 한 56점, 55점 이쯤 언저리에서 1배수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1등이면 진짜 60점 너무 고한산이라 그랬죠. 한 요 정도면 이 사람들은 면접에서 특단의 이상한 행동하지 않으면 다 붙을 학생들이고요. 1배수 안에 있으니까 요 정도가 1배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붙을 학생들이 맞겠죠. 자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종합 한산 점수가 56점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산점이 4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산점이 5점이면 1점만 올려볼게요. 그럼 등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56이죠. 그럼 57까지 올라가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학원에서만 13명을 제껴요. 120명 중에 1점만 올리면 13명을 10%를 제끼는 거예요. 자, 57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가산점이 4점이다. 58까지만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명? 13명, 14명을 또 제낄 수 있는 거고요. 58.05죠. 59까지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22명 제낄 수 있네요. 이 점수대에서는. 이거는 학원에 있는 120명 중에 1점을 올렸을 때 12명을 올리는 거고, 실제 지방청에서 몰린 점수대에서 여러분들이 1점이면요, 서울 진짜 제가 단언컨대 100명, 많으면 200명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종합한산 1점이 가산점이 될 수도 있는데 체력 2점도 1점이 될 수 있잖아요. 체력 2점이면 종합한산 1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체력 준비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계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아무리 잘해봤자 윗몸이 이렇게 6점밖에 못 맞더라. 그럼 6점이라는 한계를 잡아놓고요. 그 카운팅을 외우고 가야 돼요. 외우고 가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6점 한개 됐다. 그러면 진짜 배가 끊어질 것 같아. 하나라도 더 올라와야 돼요. 1점 더, 한 개 더해서 1점 더 올라가면요. 종합한산 0.5점이 올라가는 거고 0.5점이면 서울 일반 남경 기준으로 50명에서 100명을 제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0.5점 올리면 훨씬 또 다시 50명에서 100명을 제낄 수 있는 거고. 자, 물론 이제 면접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매 단계에서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6이요. 만약에 면접에서 집단 면접 혹은 개별 면접 각자에서 보통 사람들 한 6, 7점 맞을 때 조금 더 잘한 거지. 그래서 2점씩만 더 맞아 볼까요? 그러면 집단 2점, 개별 2점 더 맞는 거죠. 4점이잖아. 종합한산. 그러면 56이 60점까지 가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냥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합격하는 거. 여기까지 31등 93등이요 3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3월 29일 날 개강하고요. 개강하면 월수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운영할 거고요. 각 수업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아마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까지, 오후반은 3시부터 6시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조편성할 때는 지방청, 그 다음에 분야, 성별, 수험번호를 고려해갖고 다 찢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할 때는 실제랑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방청 분야, 성별, 뭐 수험번호를 고려해서 다시 모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 조의 인원은 10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방전을 하게 될 거거든요. 실습하면서. 그때 5대5로 5명이 면접관 하고 5명이 수험생 하는 게 사실 제일 보기가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인 1개조를 편성하기 어려워서 작년에는 계속 8인 1개조로 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8인 1개조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8명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개강하고 나면 9명 있어도 1명 더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뭐 지방청 일정이 있어서 빠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땐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거고. 참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제가 사람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해요. 제가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강의실을 좋은 걸 잡아야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마감하고 나서도 제가 알기로는 4, 50명 이상 더 학생들이 왔는데 안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저한테 배정됐던 강의실이 601호였어요.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면 학생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싶어서 안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초반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어주면요. 적어도 이거보다 더 큰 강의실을 받으면 훨씬 쾌적해질 거고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관리가 되지 않겠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받을 거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24시간 내내 상담해 줍니다.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전화로도 하고요. 카톡으로도 하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니까 뭐 상담 밀릴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 먼저 다녔던 선배한테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뒀을 때 예를 들어 우리 2명이서 토의를 합니다. 한두 마디 하고 나서 결론을 지어버릴 거예요. 3명이 하면 몇 가지 더 나올 거고요. 이걸 30명이 토의하면 30가지 이상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런 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적절히 통제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가슴에 손을 얹고 뭐 학생들을 돈으로 보거나 뭐 땡기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수강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찍 하면 5만 원 할인해 주니까,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5만 원 올라갈 거예요. 미리 하셔라. 그리고 경찰청 특성을 고려해서 실전과 동일하게 면접 진행할 겁니다. 방식까지 다 동일하게, 뭐 책상 놓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디는 토론을 하더라, 어디는 안 하더라, 토론할 때 어디는 어떤 걸 하더라,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하더라, 그런 거 전부 다 고려해서 실제로 동일하게 할 겁니다. 한라인이라고 써놨는데 밴드에 제 전화번호 공개해 놨고요. 언제든 전화, 뭐 카톡, 문자, 메시지 뭐든 좋으니까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폐쇄형 커뮤니티 밴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각종 정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안내사항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기출문제 그런 거 다 올라갈 거고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거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는 폐쇄형 밴드라서요. 열람 자체가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게시글을 검색한다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밴드는 초대장이 없이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외부인 가입도 안 되고 열람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혹은 수업 끝나고 나서 아마 1시간 정도씩은 제가 일찍 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전 수업에도 제가 제일 먼저 일찍 올 거고요. 오후에도 아마 제가 제일 늦게 갈 거예요. 근데 1차 때는 진짜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9시쯤 갔는데도 뭐 8시 반에 온 사람도 뭐 한두 명 있긴 있었어요. 어찌됐건 항상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출근하는 모습과 퇴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항상 강의실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도움이나 그런 거 필요하시면 오시고요.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관리할 겁니다. 개강 전후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개강 안 하잖아요. 지금 등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남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잡아줄 거고요.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전원 다 최종 합격할 겁니다. 이번에 100%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미지 면접 해가지고요. 수업 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고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실습은 점진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뭐 1주차에는 조원들이랑 많이 할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 앞에서 계속 말해보는 연습. 중요한 건 면접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발표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습의 강도는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면접관님이 되어 봐야지 수험생의 어떤 모습이 좋아 보이는지 어떤 게 나빠 보이는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면접관도 되어보고요. 수험생도 되어봐서 계속 발표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제가 매번 내드릴 거예요. 이제 뭐 월요일 수업 끝날 때 그러니까 다음 시간 수요일에는 어떤 토론 주제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사전에 공부해 오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가능하면 방황하지 않도록 그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는 최종 1명이 나올 때까지 학원에서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그리고 월수금 나오면 화목토에도 자습하실 수 있게끔 조치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1주차에는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주의사항 각 지방청별 특성이 뭔지 이런 거 하니까 재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써먹써먹 하니까 월수금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2주차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나오시게 될 겁니다. 쭉쭉쭉쭉. 됐고요. 차후 필요한 특강은 밴드 통해서 공지할게요. 면접 전반에서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대기실에서 어떻게 입실, 퇴실, 집단면접 기출문제,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접도 마찬가지, 이미지 면접 어떻게 되는지, 개별 때 뭐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팀 대항 스피치도 할 거고요. 실전 모의 면접은 실제와 동일하게 갖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나면요. 실제 외부 인사들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서 한 번 더 면접을 보는 거죠. 실전 면접을. 사전에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강점이 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율 5주차에 남은 거 준비하면 되겠죠. 아직 얘기 못하더라. 공부 더 하시면 되고요. 떨리더라. 스피치 연습 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실제 면접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감하고요. 공개석상에서 질문 안 하죠. 끝나고 오세요. 질문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